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제가 K9의 롱텀 시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롱텀 시승이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까지 시승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번이 첫 번째잖아요. 이번 첫 번째 하고 바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K9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승을 안 해서 참 죄송한 마음으로 빨리 시승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경쟁 상대로 제네시스 G90, 현대차의 제네시스 G90이라고 하면 사실 K9하고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둘을 직접 경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차는 어떻고 저 차는 어떤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네, 어떤 차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말 그동안 제가 시승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쁜, 그리고 거대한 자동차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차급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G90하고 이 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더 커 보이시나요? 사실 저는 뭐 대등하게 보입니다. 전륜에 이 윤거를 보면 두 차가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정도의 윤거를 가지고 있고, 전장을 놓고 봐도 한 10cm도 채 차이 나지 않는 정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고요. 축거 휠 베이스를 놓고 봐도 6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차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대등한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쪽 차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좀 괴상합니다. 저는 괴상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괴상망측한 헤드램프를 갖고 있고요, 괴상망측한 그릴을 갖고 있어요. 기아차가 뭔가 조형미가 굉장히 좋은 자동차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K9만큼은 조형미가 좋다라기보다 괴상망측하다, 뭐 이렇게 생겼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9이라는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남과 다르고 뭔가 두드러진 것, 독특한 것들을 내보이기 위한 자동차 라는 점에서 이 K9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각각을 놓고 보면 굉장히 세련됐어요. 예를 들면 뭐 램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막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제네시스가 지나치게 젊은 취향으로 바뀌는 그 빈틈을 노려서 약간 중후한 느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휠이 굉장히 기아차의 이미지를 잘 대변하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이런 식으로 휠 너트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동그란 커버를 씌워서 이 휠 너트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안쪽은 마치 시계의 그 용두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의 기아 로고를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기아 로고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좀 꺼리는 그런 로고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잘 감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컨티넨탈 컨티 프로 컨택을 선택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타이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휠 사이즈 보시면 휠 사이즈가 지금 19인치인데 이 차에 뭔가 딱 맞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AWD라는 글씨가 여기 새겨져 있죠.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이게 레터링 하나로 차급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옆에서 그냥 문방구에서 사다가 그냥 제 차 같으면 바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병폐, 좀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을 열 때 잠금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돼 있어요. 열 때 누르고 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열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센서를 요 안쪽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지 않나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대 기아차 중에선 소나타만 이걸 손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열리고,
누르면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왔어요. 오히려 위급 자동차들이 이렇게 아직도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게 어두운 색이면 이게 검정 스위치가 문제가 없는데 빨간색이나 흰색이나 그러면 이게 검정 스위치로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 프리미엄 자동차에 걸맞지 않는 그런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와, 잘생겼다 라는 느낌이 드는 차라기보다는 와, 독특하다, 개성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크롬으로 이렇게 둘러싼 부분은 많지 않잖아요. 이런 차는 굳이 램프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고 거길 크롬으로 감쌌다, 이런 거는 거의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를 흉내내겠다라고 그냥 대놓고 선언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독창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차를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이 차는 굉장히 독창적인 느낌의 자동차죠. 이 차는 최고급 차잖아요. 이렇게 최고급 차는 아무리 이상하게 디자인해도 저게 멋있는 건가 보다, 뭐 샤넬, 구찌 이런 브랜드들이 갑자기 이상한 디자인이 나와도 저게 멋인가? 그러고서 사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다른 독특한 개성만 있으면 이런 최고급 자동차들은 어떻게든 그 개성이 좋게 발휘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러 부분이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이 사이드 미러가 마치 날개가 이렇게 뻗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옆부분의 이 몰딩은 정말 화려하게 보이죠. 스포티하고 화려한 느낌이 측면에서는 보여요. 측면을 보면 굉장히 유럽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고, 정면이나 후면은 약간 영국 자동차를 흉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각각이 굉장히 화려하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좋은 건가요? 어쩌면 그게 좋은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데 딱 그 차는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뭐 좋은 거라고 해두죠. 로고가, 기아차 로고가 기존에도 그렇지만 약간 좀 차급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기아차 로고도 약간 그라데이션을 둬서 가운데는 약간 무늬가 있고 가장자리로 가면 약간 어두워지게 꽤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고급스러운 게 기아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뭔가 강인하고 약간 기계 같은 느낌, 그런 것들과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 약간 클래식한 느낌과 기아는 어우러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거 3.3L 터보 엔진을 갖고 있는데요. 3.3L V 터보 엔진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3기통씩 이렇게 3.3 트윈 터보는 정말 물건이죠. 정말 잘 만든 엔진이에요. 너무 잘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올해의 차를 선정할 때 항상 이 트윈 터보를 언급할 정도로 현대 기아차 그룹의 대표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엔진이 여기 장착되어 있네요. 헤드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서스펜션 구조를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알루미늄 주물로 지금 이렇게 떠놨어요. 살짝 이게 묘한데요. 사실 이전 제네시스에서 처음 시작됐던, 제네시스 DH부터 처음 시작됐던 알루미늄 마운트를 이 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육각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뭐 스트럿 타워 바라고 하는 그 스트럿 타워 바를 양쪽으로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의 뒤틀어짐이라든지 스트럿 타워 자체의 강성도 더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 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릴이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레이더의 모습이 진짜 그림이구나 라는 게 딱 보여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입체감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이쪽이 그릴인가? 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이게 레이더 플라스틱이 딱 붙어 있구나 라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녹아드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꼭 이 자리에 있었어야 했나? 있었다면 제네시스 로고를 뭔가 잘 녹여서 이렇게 만들어 넣을 수는 없었나? 뭐 이런 아쉬움도 좀 있긴 해요. 아무튼 지금 제네시스로 넘어와서요. 지금 제네시스는 뭐 아시다시피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페이스리프트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의, 정말 이걸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야 돼? 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고 있는 자동차죠. 실제로 뭐 보면 이전에 있었던 제네시스 EQ900와 같은 점을 찾기 너무나 어려운, 완전히 정말 세대를 교체한 것 같은 느낌의 exterior를 보여줍니다. 정말 많이 변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도 사실은 이전에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라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디자이너 대부분은 다 욕심이 이리로 가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가면 차가 더 공격적으로 보이고 더 시원시원하게 보여요. 그래서 차가 산뜻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위로 뻗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끌고 간 것도 묘한 부분인데, 그걸 여기서 받아서, 깜빡이에서 받아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아주 신선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차도 이런 디자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면 약간 느낌은 조금 달라져요. 캐릭터 라인이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물결 치듯이 이렇게 내려오고, 또 한 번의 캐릭터 라인이 하나 이어져서 두 개의 캐릭터 라인이 이어지는데, 이게 아마 BMW였다면 이걸 갖고서 무슨 더블 캐릭터 라인이니 뭐니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 뭐 사실 이건 조금 더 강조해도 좋을 만한 그런 디자인 요소인데, 제네시스는 어쨌든 묵묵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차가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점들은 사실은 트렁크 라인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대부분의 디자인인데, 이 차만큼은 뒷유리와 트렁크 리드를 그대로 한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가서 굉장히 수평적으로, 그래서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낸 것이 인상적입니다. C필러가 단단해서, C필러가 굉장히 든든한 C필러를 갖게 돼서 그래서 차가 더 단단한 느낌이 드는, 더 견고하고 더 고급차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도 이런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여기까지는 저는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부터는 제 취향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독특해요. 너무 독특한데 제가 눈이 정말 못 돼서 그런지 저는 눈에 이 부분이 너무 눈에 보여요. 이 부분이 너무 눈에 보여서, 요게 이제 크롬이 이렇게 연결되고 다른 데에서 끊었으면, 이런 데서 끊었으면 모르겠는데, 요게 너무 끊어지는 부분이 심하게 보여서, 선이 파팅 라인과 크롬 라인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프라모델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저한테는.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뭐 할 수 없었으니까 저랬겠죠. 아무튼 저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약간 이런 것들이 고급의 느낌이라기에는 조금, 중간에 띠가 있는 건 요 전세대 벤츠 S클래스에서 중간에 이렇게 바디색으로 이렇게 중간 라인이 들어가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차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어우러지고 있는지, 지나치게 얇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은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요런 크롬 라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얇게 쓸 게 아니라 조금만 좀 더 솔리드한 느낌이었으면, 좀 더 강인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있어요. 너무 좀 약간 여성적인 라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제네시스 레터링 같은 경우는 뒤쪽에 꽤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고요. K9 같은 경우는 뒤에 너무 조그만한 위치에 있는데, 제네시스는 그래도 훨씬 더 안정된 그런 느낌을 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스위치는 고민하다가 여기 넣었다고 해요. 사실 트렁크 스위치 여기다 넣어도 되거든요. 조금 좋은 위치라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는데, 한번 트렁크 공간을 재보도록 하죠. 144, 110, 쟤는 144랑 106 두 대를 놓고 비교해보면 제네시스 G90이 K9보다 폭은 똑같아요. 트렁크 공간 길이가 한 4cm 정도, 이 정도 더 긴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차이는 없는 정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K9은 특별히 저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저게 난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크게 없을 것 같은 디자인이라면, 이 제네시스는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좀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앞부분에서 느껴지는 그런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에 비하면 뒷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 이 차를 비공개에서 한번 봤을 때, 비공개 행사에서 먼저 사전에 보여주었는데, 그때 보고 이상엽 디자이너님께 이거 모양이 혹시 와인잔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맞다고, 와인잔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네시스가 어떤 형태의 그릴을 가져가는지 지금까지는 픽스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차마다 다른 것 같고, 어떤 이미지인가도 차마다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앞으로의 제네시스의 형식을 이끌어줄 수 있는 디자인인가, 아니면 그냥 요 차는 요 차대로 가고 나머지 차들이 또 다른 디자인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완성되어 있다기보다 실험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프론트 마스크인데, 그 실험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뭔가 참신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제네시스라는 이름의 새가 이 정말 고요한 호수를 이렇게 헤엄치고 싹 지나갔을 때 물 잔향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르면서 싹 지나가는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식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 차도 저는 제네시스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엔진룸을 살짝 볼게요. V6 3.8 자연흡기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요.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좀 더 조용하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뭐 서스펜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 비슷한데 여기 뭐가 좀 비어 있는 것 같네. 아무튼 터보 차저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품들이 좀 빠져 있는 것들이 눈에 띄고요. 둘 다 V6 엔진이다 보니까 어쨌든 정숙함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인치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차급이 높아지면 19인치 타이어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가장 깡통 옵션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 옵션인 18인치를 가져왔네요. 어우, 세상에 너무 더워요. 지금 바깥 온도가 여기 표시가 되는데 바깥이 지금 38도라고 하네요. 38도 진짜 살인적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날씨다 보니까 일단 실내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네시스는 기존에 있었던 제네시스 G80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닮아 있습니다. 특히 핸들 디자인이 이게 너무 G80 같아. 요 느낌이 실내를 패밀리룩으로 가져가는 거 뭐 물론 좋아요. 패밀리룩 해야죠. 고급 브랜드는 사실 인테리어가 거의 똑같거든요. 같은 부품을 공유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고급 브랜드는 차의 판매 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매 볼륨이 충분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차들이 실내를 공유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핸들이 똑같다거나 아니면 뭐 공조장치 버튼이 똑같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차는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유하지 않을 거면 그냥 다르게 해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공유하는 게 없어요. 공유하는 게 지금 뭐가 있지? 이 핸들이 여기 모양은 굉장히 비슷한데 공유되는 것 같진 않고 공유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디자인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거 시원한 디스플레이 이렇게 넓게 쫙 뻗어가는 거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계기판과 눈 높이에 같은 내비게이션을 넣는 거 요즘 추세에 맞죠. 그리고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요즘 추세입니다. 유럽 메이커들은 터치스크린을 지원을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터치스크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걸 터치하는 행위가 그렇게 썩 안전하지 않다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현대차나 뭐 다른 렉서스나 뭐 이런 식의 동양권의 프리미엄 메이커들이 터치식으로 가니까 유럽 메이커들도 이제 터치식으로 좀 옮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터치식으로 하고 나니까 멀리 있었던 디스플레이를 다시 가까이 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에다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배치하는 게 요즘은 일상적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이얼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뭔가 이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얼 누르고 위, 아래, 좌우 기울이는 형태 그리고 누르는 형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디 누르면 모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검색해주세요. 모카 감사합니다. 렌터카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정 버튼 누르면 설정 버튼에 뭐 여러가지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뚝뚝뚝뚝뚝 한두 개가 아니야. 커넥티드 서비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는 뭘까? 여기 보면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입 및 설정이 또 있어. 근데 시작해? 네.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는데요. 네,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지금 렌터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는 게 있어. 그리고 처음에 2년 동안 무료야. 그리고 저기 K9도 기아차도 그런 게 있어요. 유보 서비스가 있어. 처음에 무료야. 그러면 당연히 영업사원이 그걸 활성화 시켜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 시켜서 그냥 타면 그게 되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고 실제로 사용자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 차 타보면 이런 커넥티드 서비스 제대로 된 경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아쉽고요. 나머지 인테리어는 뭐 굉장히 넉넉하고 뭐 좋습니다. 여기 불빛이 또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거
이런 것도 꽤 멋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야, 고급차 맞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돈 안 들이고서 이렇게 반짝반짝 보석같이 느껴지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효과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앞에 보면 선글라스 홀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이패스 단말기는 이쪽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단말기 자체가 꽤 큽니다. 꽤 커서 앞 시선을 조금 가로막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하이패스 단말기를 룸미러에다 넣는다고 해도 이거보단 좀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울도 너무 작아서 얼굴을 한번 비춰보면 거울이 엄청나게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이패스 단말기 부분은 지금 현대차가 막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다음번 버전에서는 꽤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지금 실내에 들어왔고요. 실내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살펴봤을 때 일부분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만 대부분은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제네시스 G90, 거기서 페이스리프트가 일어난 거잖아요. 실외에는 정말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G90, 지금에 나온 G90과 이전 나온 EQ900는 같은 점을 찾기 더 힘들 정도로 정말 다른 차인데, 실내에는 다른 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같은 차입니다. 올드예요. 일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터페이스도 갖고 있습니다. 버튼도 지금 보면 뷰, 파킹, 홀드,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네, 이런 것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공조장치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 오디오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부품이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혼동하는 그런 공조장치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G9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공조장치, 위쪽이 오디오 스위치, 이렇게 바뀌었고요. 사용성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어쨌든 후륜구동 자동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 터널로 변속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안쪽이 지금 변속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 왜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을 세로로 배치하고 변속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이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꽤 높을 수밖에 없고, 가운데 센터 터널이 꽤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G90이 밖에서 볼 때 그 정말 끝판왕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안에서는 그냥 고급차군, 이 정도예요. 이쪽을 보면 160, 저 시트 가운데에서 여기 가장 오목한 부분까지 70cm입니다. 네, 167. 실내장을 보면 거의 1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cm면 어느 정도냐면 K9과 G90은 실내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죠. 얼마 차이 안 나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무릎 앞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가 더 남느냐 덜 남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중형차와 중대형차를 가르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사실 적은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봤었던 다른 자동차들과 꽤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일단 최신 자동차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일단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길다란 게 위에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즘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최신 자동차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신 자동차 말고 그 다음 더 최신 자동차는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사람 눈이라는 게 어느 쪽이 더 최신이라고 느낄지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최신이에요. 요 다음 단계 최신 차들은 이게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한 2년쯤 지나면은 이 차도 좀 올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인테리어 굉장히 멋있어요. 이런 것들 무슨 넥서스나 이런 데서 봤던 그런 어떤 물결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우드 트림이 이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 이어지는 우드 트림, 이것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네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또 한 번 한 층이 더 있고, 요 한 층이 더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직선적인 라인이 이렇게 채 썰듯이 이렇게 샥샥샥샥 이렇게 썰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잘못 보면 조금 어수선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인데,
그 구성을 어수선하지 않게 세련되게 이렇게 쭉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 이건 뭐 대단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인테리어 디자인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뭐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이 하이패스 이거 여기로 좀 넣어줘야지, 그런 거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멋있는 그런 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게 잘 됐어요. 색깔도 지금 뭐 CRI 값이 꽤 높은, 그래도 태양광하고 꽤 비슷한, 약간 노란기가 있지만 그래도 태양광하고 비슷한 느낌의 그런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놀이끼리 해야죠. 그리고 가운데에 이런 무늬는 사실 우리가 BMW 램프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현대차 제네시스는 약간 벤츠의 느낌이 나는 램프를 갖고 있고, 이 차는 약간 BMW나 아우디 느낌이 더 나는 그런 램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 예술이랑 달라서 어떤 게 유행하면 그걸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고급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에는 지금 크렐이라고 하는 오디오 브랜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릴이 알루미늄 그릴이 3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진짜 리얼 알루미늄인지 플라스틱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3개가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이 차는 보통 차도 아니고, 이 차는 거기다 오디오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오디오가 달려 있어 라는 느낌을 주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들도 지금 하나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간 부분, 크롬으로 쭉 이어서 한 줄을 쫙 만들어 놓고, 여기도 크롬으로 이어서 한 줄을 만들어 놔서 마치 메르세데스 S클래스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받은 그날을 저는 아직 기억하는데, 버튼들이 그냥 한 열로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안 했을까 라고 했던 그 충격이 이 차에서도 상당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건 되게 좋은데요. 일단 이게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건 좋은데, 그리고 얼핏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직접 운전하면서 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야. 이게 약간 그렇게 고급은 아니지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고급이면 좋겠는데, 그래 뭐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지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사실. 이걸 누가 이걸 자세히 보고 반사가 이게 균일하지 못하군, 두께가 이게 달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유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튼 제가 좀 유별난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 차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이 크롬, 가죽, 우드, 그리고 피아노 블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피아노 블랙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쪽에 기어 노브가 있고, 기어 버튼이죠, 제 차 소나타는. 그리고 그 주변에 피아노 블랙으로 감싸져 있거든요. 손을 대는 부분 전체가 피아노 블랙이야. 그러니까 지문이 안 묻을 수가 없죠. 정말 안 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묻어요. 근데 이 차는 이 주변은 알루미늄으로 처리를 했어요. 알루미늄으로 처리해서 지문이 묻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알루미늄으로, 손이 닿는 부분 알루미늄으로 해서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나 진짜 알루미늄이거든 하고 티를 딱 내주는, 이 부분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손이 닿는 부분은 다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우드 트림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감과 화려함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피아노 블랙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피아노 블랙과 이 내비게이션과 하나로 느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이 공중에 그냥 생뚱맞게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이렇게 매달려서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크롬과 피아노 블랙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이 피아노 블랙이 갖고 있는 그 한계점,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튼들의 균일하지 않은 부분은 눈엣 가시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위치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통풍 시트를 작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PD님이. 그러니까 이게 살짝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이 되느냐면, 이 위에 부분이 이게 버튼이 아닌 것 같이 생겼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게 버튼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통풍 시트를 사용하는 걸 보면 옆에 앉은 사람들은 통풍 시트 눌러야지 하고 이걸 누릅니다. 다들
여기 있으니까 이걸 누르는 거예요. 요게 버튼이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요게 버튼이라는 생각하기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위도 버튼의 느낌이 나게끔 좀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게 요거에 대한 설명같이 지금은 보여요. 여전히 저는 뭐 현대기아차 모두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목적지를 내가 검색을 하겠다. 여기서 피디님 한번 목적지 검색해 보실래요? 딱 이게 보통의 화면이잖아요. 여기서 목적지를 검색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원래 이 내비게이션에 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이거를 아는 분이 없어서, 저는 다 현대기아차 타는데도 아무도 모른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목적지를 가는 길은 이 안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이제 목적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 목적지 버튼이에요. 그럼 요걸 목적지라고 써줘야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NAV라고 쓰면 누가 이걸 목적지인지 알아.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 정말 누구나 제일 많이 쓰는 게 목적지 버튼인데, 목적지라고 안 써있고 NAV라고 써있으면 어떻게 이걸 찾아서 들어갑니까? 오래 누르면 목적지가 떠요. 이건 진짜 암호죠. 이건 개발자만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거지. 이걸 왜 몰라? 여기 NAV 써있으면 당연히 NAV, 내비게이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NAV, 그리고 왜 다 영어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는 차잖아요. 미국에서 뭐 얼마 팔리지도 않는구만. 한국말로 목적지 써주고, 한국말로 지도 이렇게 써줘야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홈 버튼 눌러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기존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뭐 터치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 그런데 다이얼로 할 수 있게 굳이 만들어 놨는데, 다이얼 사이즈가 이 정도 되니까 조금 납득이 되네요.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커서 조금 많은 부분을 좀 가리는, 그래서 버튼들이 엉뚱한 데에 막 몰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버튼의 위치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더 말이 되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수납 공간도 죄송합니다, 지저분해서. 수납 공간의 경우는 사실 제네시스나 이 차나 수납 공간이 별로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고급차로 갈수록 수납 공간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이 차는 조금 더 넓습니다. 조금, 아주 미세하게 더 넓은데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IP 같은 경우는 살짝 억울한 게, 이 차는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IP가 좀 큰 차죠. 다른 차들의 경우, 그러니까 좀 저렴한 차들은 이게 굉장히 좀 앞으로 딱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소형 SUV, 뭐 셀토스 이런 차들은 이 부분이 아예 없고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하면서 실내 공간을 단 1cm라도 더 넓히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차는 실내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이쪽에 버튼들이 더 손에 닿는 위치에, 디스플레이가 더 가깝게, 그리고 이쪽에 글로브 박스도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단을 하나 만들어 넣기 위해서 더 디자인적으로 더 안쪽으로 더 들어온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아마 G90에 비해서 10cm나 작게 뽑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휠 베이스는 6cm만 차이가 나거든요. 아마 이 부분 IP를 좀 실내로 끌어들이는, 이렇게 안쪽으로 좀 오게 하는 이런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실내가 조금 작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차가 지금은 트림상으로는 이 차는 중간 트림 이상이에요. 마스터즈 2라는 트림인데, 마스터즈 2의 AWD의 3.3 터보, 그러니까 이 차가 차급이 훨씬 더 높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저 차가 지금 3.8 노말, 가장 깡통 옵션이거든요. 가장 깡통 옵션인데 지금 이 차하고 비교하면 저 차가 700만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차급을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제네시스 G90이 같은 급의 K9에 비해서 적게는 13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지금 이 차보다 1300만원 더 비싼 차예요. 같은 트림이라면. 저 차는 지금 한 단계 아래 트림인데, 한 단계 아래 트림이지만 여전히 저 차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급을 맞춰야지, 급을 맞추고 비교해야지 당연히 공정하지, 급을 안 맞추면 안 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가격으로는 이 차가 더 싸다니까요. 이 차가 더 저렴한 차입니다.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무튼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제네시스 G90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G90 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다 이렇게 보니까 드리프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았을 때 뭐 내가 좀 성공했군 뭐 이런 느낌이에요.